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은 9.28 서울 수복 기념일입니다. 6.25가 터진 지 3개월 만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과 국군이 서울을 수복한 뜻깊은 날입니다. 현 정권에서 주력을 이루고 있는 주사파나 종북주의자들은 너무 억울해서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날이겠지만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대다수의 보수국민 여러분들에게는 잊혀지면 안 되는 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두보를 확보하고 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은 즉시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 소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바로 그 다음날 16일 완전히 해방되었고 인민군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미 해병대 1사단 5연대는 경인가도의 북쪽을, 1연대는 남쪽을 통해 서울로 진격하였고 7연대는 인천 지역 수비군으로 주둔했습니다. 5연대와 1연대는 17일부터 18일까지 산발적인 전투를 치르며 영등포역까지 진격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인민군은 부평지역으로 탱크 부대와 병력을 증원하였으나 미군의 매복작전으로 괴멸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낙동강에 있던 인민군 9사단 87연대를 영등포로 이동, 대항 전투를 벌였습니다. 인민군은 20일과 21일에 당산동 쪽과 물레동 쪽에서 필사적으로 대항했습니다. 이날 전투에서 85명의 사상자를 낸 미군은 진격을 잠시 멈추고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당산동 쪽을 맡았던 호킨스 중령은 현장 정보에 의해 중앙지인 영등포 로타리에는 인민군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진격 방향을 바꾸어 현재의 영등포 구청 사거리를 점령하였습니다. 외곽에서는 총성과 포성이 들렸지만 개의치 않고 호킨스 대대장은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밤이 되면서 인민군의 야습이 4차례나 있었지만 모두 물리쳤고 5차 야습에서는 인민군 지휘관을 저격함으로써 전투는 끝났고 인민군들은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날이 박자 275구의 인민군 시체가 즐비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미 7사단 32연대는 영등포 남쪽, 현재의 관악구 일대를 소탕하였습니다. 26일 아침 남산을 점령한 미 육군 32연대는 계속하여 홍인지문과 낙산 일대를 점령해 갔고 한국군 17연대는 용마산 고지에 있는 인민군을 섬멸하였습니다. 미 해병 1사단 1연대는 삼각지에서 서울역 쪽으로, 한국해병 1연대는 서울역에서 남대문 시장과 한국은행, 소공동 쪽으로, 미군 5연대는 금화산을 넘어 서대문 형무소 쪽으로, 제7연대는 사직동 뒷산을 넘어 경복궁과 중앙청 방향으로 직행했습니다. 한편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들은 미군의 진격이 가까워오자 서울 시민들을 동원, 흙을 넣은 가마니로 바리케이드를 300터 간격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옆에 지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미군은 전차와 보병들이 바리케이트 주변의 기관총과 인민군을 제압하면 공병들이 접근하여 지뢰를 제거하면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26일 밤부터는 서울 일대의 인민군이 후퇴하여서 시가지의 반 이상을 유엔군이 점령하였습니다. 당시 작전상으로 유엔군이 중앙청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8일 새벽 6시 대한민국 해병대원 4명이서 중앙청의 태극기를 개양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종북주의자들 중에는 인천 상륙작전은 이길 수밖에 없는 작전이었다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는 13일 동안에 걸친 서울 탈환까지의 작전으로 유엔군은 500여 명의 전사자와 2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값진 대가를 치루어야 했던 전투였습니다. 다음은 런던 뉴스입니다. 영국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52억 파운드를 해외 원조에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에 800만 파운드가 보내졌는가 하면 중국에 6,700만 80만 파운드가 보내졌습니다. 북한에도 30만 파운드가 보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국은 GDP의 0.7%를 해외 원조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5년 전 제정하였습니다. 보수당의 데이비 모리스 의원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것에 대해 영국인들이 돈을 현명하게 쓰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대변인은 영국 정부는 매우 어려운 지역의 국제적 자선 단체를 통해서 돈을 보내고 있을 뿐, 베네수엘라 정부나 북한 정권에 돈을 보내지는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벤 해리스 쿠니 바우 그룹 싱크탱크 회장은 영국이 방역 문제와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국민 세금을 다른 나라를 돕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영국은 국제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500억 파운드 이상을 국제구제기구를 통해서 주었다면서 이런 자금은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영국 내의 사회복지기금 적자 125억 파운드를 메꿀 수도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박지현 제작팀장이 분석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한국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 총살과 유해 소각 사건에 대하여 국제법 적용하면 첫째, 북한의 행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시에 적용되는 제네바 협약과 추가 의정서 등 국제인도법에 명시된 적대 행위와 무관한 민간인의 생명 보호와 유해 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책임자를 전쟁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도 국민이자 공무원이 납득할 이유 없이 냉혹하게 살해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북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고 운 등 국제 무대에서의 문제 제기, 제네바 협약 및 의정서 규정에 따른 국제사실조사위원회, 인터내셔널 팩트 파인딩 커미션, 설치 촉구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출처가 불분명한 통지문을 내놓고 북한이 사과를 했다고 보도했지만 27일 북한은 대외용인 노동신문을 통해 성명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성명문은 외교부도, 통전부, 김정은도 아닌 조선중앙통신사였으며 북한의 잘못이 아니라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한국 국민 잘못이라며 비법 행위를 금지하라고 오히려 경고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 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하였다. 그리고 최고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하였다.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 우리는 남측이 자기領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측領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 개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시청자 여러분, 동상이몽도 이렇게 다를 수 없습니다. 혹자는 4.15 부정선거 국민적 해명 요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덮으려 했고 여의치 않자 북풍으로 재워보려 했으나 역풍을 맞은 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9.28 서울 수복 100주년을 맞아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준 선열들을 생각하고
골산주의자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